행복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바라는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 네, 반갑습니다. 아빠의 탄생 박수홍입니다. 오늘도 훈남 아빠 네 분을 함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려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5회차 때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셨는데요. 원정아빠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5회차에 이어서 6회차까지 이게 나오게 된 세 딸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는 원정아빠 라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원정아빠, 지난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주위에 혹시 반응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아빠의 탄생이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갑자기 사인을 요청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원래 역시나 조금 출발하면서 무리수를 던지시는 원정아빠신 것 같습니다.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오늘 원정아빠가 큰 역할을 오늘 하게 되십니다. 오늘의 그 주제 소개를 벌써 2회차인데 해주실 예정인데요. 네, 아빠의 탄생 6번째 이야기. 오늘은 천성경 576페이지 자녀 교육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것은 하나님이 대신이기 때문에 사랑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사랑의 가정이라든가 나라의 이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 주인 될 수 있는 자격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참 스승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장벽에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 순간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원정아빠께서 오늘 6번째 이야기 주제 아이 학교 가다라는 주제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의 부모 입장, 아빠의 역할과 또 학교 갔을 때 이 아빠의 역할은 사뭇 다른 고민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들도 이제 첫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진짜로 학부모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떠셨는지 한 번씩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크게 환경적으로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 자체가 그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을 5살, 6살, 7살,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생들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급식도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제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면서 아이 자체가 이제 학생이 되고 그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교사의 자녀라는 입장을 좀 느끼게 되면서 다른 때보다 이제 유치원 시절보다 좀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좀 생각하고 선생님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희 아빠는 혹시 아이 첫 번째 이렇게 학교 가던 날 기억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큰애는 일본 학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때 저도 구체적인 것보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또 긴장했던 걸 또 기억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또 엄마가 또 한국 사람이고 또 일본 학교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일본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더더욱 제가 좀 아이한테 뭔가 친구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 그렇죠. 또 서류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오는데 입학식도 그렇지만은 그런 준비해야 될 게 유치원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일본에 있을 때는 애기 엄마가 또 일본어도 하긴 하지만 서류 같은 거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런 사실 우리 한국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우리 특히 다문화 가정에 우리 자녀를 둔 그렇죠? 부모들은 저런 마음들이 다 첫 아이 보낼 때 특히나 많이 긴장도 하고 아빠로서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원정 아빠는
첫 아이 우리 원정이 학교 갔을 때 기억나세요? 어떤 일들이 아우, 있으셨는지? 너무나도 기억이 잘 나죠. 왜냐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예.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첫째 딸을 제가 직접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이제 가까우니까. 근데 가서 거의 이제 교문 앞에 와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이쁜 딸이 정말 이 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약간 좀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전라북도 전주 팔복초등학교를 제가 이제 입학을 했을 때도 팔복초등학교? 예. 그 입학식 첫날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아주 이쁜 여학생과 손을 잡고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딸아이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이 남자아이와 또 엉키는 거 아닌가. 갑자기 브랜드 그 마음이 팍 생기면서 입학을 하는 그 교문 안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제가 남자아이들을 감시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벌써 그 8살 때 첫 학교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는 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지 않나요? 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큰 따님이 너무 예뻐져가지고 예. 벌써 그렇죠. 남자친구가 오해 때 생길 우리 수 얘기해 있는? 주신 그 따님들의 모습과는 또 사뭇 다른 예. 아니 뭐 확인해서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혹시 정현이 아빠는 어떤? 아연이 아빠입니다. 아연이 아빠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연이가 그 유치원 때 키가 제일 컸어요. 키가 제일 컸고 또 이렇게 뭐 솔선수범해서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딱 갔을 때에도 뭐 의연하게 의젓하게 있는 모습 보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첫 아이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입학할 때쯤인가 아연이가 2학년 되면서 동생이 입학하는데 선배로서 뭐 편지글을 읽어주더라고요. 1학년 때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나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 좋은 형제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입학식 자리를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아무래도 유치원 때 아이들이 사실 겪는 환경들하고 학교 갔을 때 겪는 환경들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아이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장면을 저는 어떻게 제일 많이 경험했냐면 혹시 유치원 때 그 부모 참여 수업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치원 때 아빠 엄마 이렇게 참여하는 수업 갔을 때랑 그 초등학교 가서 아빠 엄마 참여하는 수업을 가봤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야 유치원의 이 분위기랑 학교의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유치원은 아무래도 아이에게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그 부모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줘요. 아 누구 아빠 오셨냐 뭐 어떻게 하자. 학교에 참여 수업을 갔는데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참여 수업을 갔는데 공교육의 학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선생님 수업하고 부모님들 뒤에 그냥 서 있고 누가 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환경도 분명히 유치원 때랑 이 학교는 1학년 이 차이지만 굉장히 크게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서 1학년 겪는 이 환경들의 변화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사실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유치원에서의 가장 교육적인 목표 자체는 아이들의 어떤 적응이라든가 그쵸. 또는 어떤 교육이죠. 놀이에 예, 중심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지식적인 측면에 좀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런 학교에 이제 첫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둘째 서양이가 입학했을 때 조금 미안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와이프 대신 제가 가야 되는 입장에 갔는데 시간을 잘 좀 이렇게 맞춰서 미리 가서 이렇게 조금 아이도 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그때 마침 일이 생겨서 늦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1학년들 들어오면 이렇게 반 줄 한 명씩 이렇게 한 줄씩 다 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맨 끝에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주 작은 사건인데 아이 마음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학식을 해야 되고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그날의 기억들이 참 미안한 마음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혹시 경희 아빠 그런 장면도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입학식에 제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입학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다만 그 얘기 들으면서 큰애, 또 둘째, 셋째 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제 셋째까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격마다 제 부모가 걱정하는 게 또 환경도 다르지만은 걱정하는 게 좀 달랐어요. 큰애는 뭐 성격이 활발하고 바로바로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고, 뭐 셋째도 약간 단단한 스타일인데, 둘째는 가장 또 여성스럽기도 하고 뭔가 스스로워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 진짜 적응될까 말까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뭐 유치원이나 학교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성격마다 아이들의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가장 걱정했던 게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유치원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잘 챙겨주고 그냥 뭐 같이 놀고 그랬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딱 뭔가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 이게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애기들이 많은 우리 아이는 어떠셨나요? 뭐 특히 장난꾸러기가 학교 입학할 때 걱정이 많이 되죠. 많이 칠까 봐? 돼서 사고보다는 유치원과 지금 초등학교의 차이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치원은 생활 중심입니다. 생활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화장실이 또 유치원 안에 딸려 있죠. 그 교실 공간 안에 딸려 있어서 생활이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정해진 수업 시간만큼을 풀로 선생님 중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생활 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할 경우에 좀 아이를 좀 잘 양해해 달라, 이런 부탁들을 좀 선생님께 드렸어야 됐고, 지금 아까 참여 수업, 공개 수업 주간에 참여 수업 한 경험도 이야기를 수정 아빠가 해주셨는데, 참여 수업뿐만 아니라 그 1학기 초에 하게 되는, 중간에 4월 달쯤에 하게 되는 이제 그 교사 면담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과 커넥션을 갖추고, 어느 때라도 아이와 관련해서 부모가 알아야 할 일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5 아이 모두 좀 선생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부모로서 지켜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한국 사회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도 뭐 심한 동네는 유치원 때부터도 사교육에 대한 것들이 막 시작이 되죠. 뭐 땡몬 학습지 뭐 있죠. 뭐 파란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혹시 그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사회의 그 과잉 사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다닌 학원만 한 10개가 넘어요. 뭐 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웅변 학원도 제가 다녔고요. 컴퓨터 학원, 미술 학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술 학원 다녔지만은 유일하게 저희 반에서 양을 맞은 사람입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뭐 이렇게 필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김모 여사님께서 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사교육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째 딸 같은 경우에도 아빠를 닮아야 되니까 너도 한번 사교육을 한번 경험해봐라. 저도 한번 좀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역시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저희 딸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은 기사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줄넘기 과외 혹시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줄넘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 강남에 계시는 엄마들 줄넘기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 이렇게 줄넘기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그리고 줄넘기도 그냥 그거를 하면서 또 그 뭐 운동되고 또 목적이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수상을 하는 게 어떤 줄넘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상장을 타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아이들 스펙이라고 말하죠. 그 스펙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씩 추가되면서 뭐 초등학교라면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원장이 아빠의 생각과는 참 너무 다른 거죠, 상황들이. 줄넘기를 잘하는 것과 중학교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정말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대회에 공교육의 나가면. 문제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연이 아빠 좀 학부모 입장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스펙 반영 못합니다, 입시 제도 안에. 그건 오해고요. 지금은 이제 반영을 못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스킬을 익히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태권도 학원 보내면 태권도 학원에 이 중복 프로그램들이죠. 복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태권도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뭐 이런 줄넘기도 하고, 줄넘기는 이제 그 보통 장려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 체력이 길러지려면 이것도 관리된 형태로 길러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학부모님들 하는 거죠. 안 해주면 늘 수가 없다. 다른 아이들은 배드민턴이든 뭐 줄넘기든 뭘 하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미리 배워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들이 뛰어나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팀플레이로 뭔가를 해나갈 때 자기가 그 체육을 통해서 돋보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키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스포츠 뭐를 시키거나 할 때도 분명히 인성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 뭔가 그 기술을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고 또 뭐 견제하면서 남보다도 잘하게 하는 그런 거에 교육의 목적이 집중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학습 교육보다는 태도 교육이나 이런 걸 더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유치원에서 교육되어지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한글을 배운다든가 심지어 요즘 유치원에서는 병설 유치원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공교육적 차원에서의 그 유치원 교육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뭐 사교육이라 말하면 뭐 거창하겠지만 태권도 학원 정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체력적인 측면에서 보낸 거고요. 아까 그 아연이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가면서 줄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담력 훈련도 하고 심지어 뭐 인성에 관련 뭐 효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를 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 오히려 공교육적 측면에서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한다면 그게 아이들과의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좋겠고 또는 다른 아이들과의 인간적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까 싶습니다. 어머니들이 나왔다면 우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교육이 피할 수 없는 게 도심권에 살면 친구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친구가 없습니다. 옆집 친구, 뭐 아랫집 친구, 윗집 친구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아이들이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은 루틴대로 다녀야 되는 게 이제 도심 생활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학습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한 그 질문이나 관심도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아빠들에게도 좀 얘기를 하는지 제가 어느 TV에서 보니까 그 가수 윤종신 씨가 아이에게 그 큰 아이에게 아들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예요. 유치원에서 뭐해?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뭐 색종이나 적고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공감됐던 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저도 이렇게 몇 번 물어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돌아온 대답들이 굉장히 좀 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요, 그 시험을 안 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안 봐요. 수행평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 과제 중심으로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건데 아이의 아까 지금 이제 고학년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좀 다른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아이들이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숙제를 자기 수준에서만 하게 돼요.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을 충분히 자기 혼자만의 학습으로 숙성시켜서 제대로 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정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엄마든 아빠든 역할을 분담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이제 뭐 셋째까지 뭐 넷째까지 딸이다 보니까 일단 뭐 첫째하고 셋째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어도 얘기를 막 해요. 학교에서 이런 친구 만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알다 보니까 뭐 말이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학교 생활도 제가 잘 몰랐는데 그 학교에서 가져오는 뭐 시험지라든가 그 결과를 통해서 받아쓰기를 잘 못했었어요. 이게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반성했던 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고 사실 그 또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부족감을 사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충분히 그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그 밤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좋은 문서로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들의 그 학교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그 가정통신문을 늘 그쵸, 공책에 이렇게 적어서 갖고 오잖아요. 사실 아빠들이 저도 사실은 피곤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늘 가끔씩이라도 엄마랑 역할을 좀 나눠가면서 확인하는 사인해주는 작업들을 사실 아빠들이 조금씩 노력해보면 학교에서 어떤 생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떤 내용들도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갔을 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또래 관계랑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최소한 친하게 지내는 뭐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의 이름도 조금 기억해주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아이들의 이름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옛날에 기본적으로 철수와 영희에서 다 50%가 다 포함이 됐는데 요즘 너무 이름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원정이가 이제 갔다가 오면은 정말 엄마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야, 원정아, 아빠한테도 얘기해! 뭐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또 엄마가 없을 때 원정아 학교에 무슨 일 있었냐? 갑작스럽게 관심 안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원정이 대답은 그냥 뭐 재밌어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용했던 게 뭐냐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간지를 피우고 거꾸로 매달고 던지고 뭐 이렇게 돌리고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원숭이 컨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 아빠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결혼 관계, 누구와 누구가 결혼할 것이다. 나는 이 아이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전략적인 지도를 뭔가 인맥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지금 깨졌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갖고 오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외톨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가셔서. 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딸아이 하나 있다가 이제 둘째 성우가 태어나서 이제 서로 이제 남자가 둘, 여자가 둘 돼서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제 엄마하고만 그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진짜 그때 그 원정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때 저의 공간은 그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었고 또는 제 방에서 그냥 책을 읽던지 그랬는데 이제 성호라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원정 아빠도 이번 넷째가 아들이 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딸이 부분이 되지 되면은 이제 않을까. 계속 외톨이 쉽지 않은 상황이 좀 그런 건가요? 열심히 스킨십 하시고 매달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집은 약간 상황이 달랐는데 저희 집은 엄마가 워낙 엄격한 성격이다 보니까 또 아빠 딸들이 또 아빠한테 오고 또 아빠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사실 더더욱 얘기를 하는 게 1대1로 어디 뭐 산책을 같이 가거나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진짜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1대1의 관계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린에도 충분히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 축복가정 커뮤니티 안에서 합니다. 청아빌라라고 이 사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2세, 3세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특별히 그런 관리를 잘하는데 또래 2세, 3세 친구들이 있으니까 꼭 있으면 먹을 거를 갖다 줍니다. 집에 초코파이라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요구르트라도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갖다 주고 먹게 하고,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이 뭔가 이제 그 먹을 거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좀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이 부모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니네 형제 자매의 사이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주니까 아이들이 탄탄해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보면 워낙 반에 이제 한 25명 정도가 있으면 교회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친구들 이름들도 거의 아는데 차를 타고 항상 다니다 보면 그 아이들 하나를 마주치면 우리 아이를 마주치면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많이 맺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천국이네요. 예. 아이의 친구마저도 그 내 아이처럼
관계 맺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이제 사실 이상적인 모습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전체 이 지역 사회가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들과 함께 아이들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예비 아빠들을 위한 통일가 식구들을 위한 리얼 육아 상담 코너, 대화가 필요해! 네,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12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12년차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딸보다 더 순하다고 할 만큼 온순한 아이인데요. 그런 아들이 달라진 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엔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지고 날카로워진 아들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사춘기가 왔는가 보다 했고,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아이가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이죠. 혹여 왕따 문제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그건 딱 잘라 절대 아니라는데, 일단 생각 좀 해보자 하고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났지만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만약 아무리 설득해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시청자분의 사연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사춘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혹은 사춘기에 이제 들어온 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로 이러면 아빠 입장에서,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까지라면 우선은 좀 가장 풀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생이잖아요. 진지한 뭐 상담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과정 중에서 아이와의 취미를 좀 동일화시키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졌고 왜 그러니 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사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학교에 꼭 다녀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길, 다른 제한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더 여유롭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연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경험들이 사실 많이 원정이 아빠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조언을 좀 줘보시죠. 제 스스로가요? 네. 네.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고학년이나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님께서 느끼시기에 폭탄 발언이죠. 근데 이제 뭐든 간에 그 어떤 우리 경혜 아빠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잠수되어 있는 거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보이는 것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쌓여져 있는 상당히 많은 고민들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물론 충격도 있으시긴 하겠지만은 이 생각을 왜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모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너의 편이 누구냐 했을 때 부모라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 그것을 가지면서 함께 풀어나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단기간에 풀어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얘기했지만은 그 1대1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랑 한 2박 3일이나 여행을 한번 가셔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뭐 왜 그러냐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도 서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의 초등학교 때 경험도 얘기하다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나올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들으시고 한번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처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정이 아빠 어느 때보다 진지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 사실 그 아이가 뭐 한두 번 기본으로 그렇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이런 사연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그것이 지속돼서 엄마 아빠 입장에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에서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아내 아버지는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교를 꼭 다녀야 된다, 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뭐 두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선적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의 고민을 다른 사람들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는 물론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해보고 이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가 저도 이제 그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상당히 좀 집안에서의 엄격한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한 2박 3일 나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실천을 좀 해봤죠. 부딪혀보면 자기가 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적합한 해결책일까 이걸 스스로 느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년에 출석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2달까지는 결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스로가 계획하고 방학을 끼고 한 2-3달짜리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한번 부딪혀 본다면 그리고 학교도 네 인생에 있어서 옵션 중에 하나다. 옵션 1, 옵션 2, 옵션 3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가짓수를 선택을 해보고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경험해보게 한다면 아이 스스로가 최적화된 방법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도 아이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풀 수 있게 하나의 길만 생각할 때에는 학교도 그만둘 수 있고 삶도 그만두고 뛰어들 수 있고 이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길들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들이 개인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님이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도 같은 분명히 아이들이 커 올라오면서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볼까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아이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표현된 상황들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쵸?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아빠로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그러지만은 둘째 아이가 특히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있을 때 혼내는 걸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따로 있을 때 혼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주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그래도 남들은 나를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한다더라도 내 엄마 아빠는 그래도 마지막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어떤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내 부모님이 그래도 맨 마지막에 있어서는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신뢰가 물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좀 다독거리면서 그래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나는 어떤 지지해주고 정말 도와주겠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대화를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보면서 사실 특히나 문제 상황이 심각하게 갔을 때도 그것을 풀고 다시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시작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어쨌거나 그 아이를 믿고 잡고 있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모로서 참 어렵지만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 노력들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이야기로 학교 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또 마무리를 조금씩 해가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정현이 아버지께서 조금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까요? 오늘의 교훈 서로가 좀 공유해봐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중에 짧은 한 구절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어떤 학부모에게 주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제 그냥 부모에서 학부모가 됐으니까 양육자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을 꼭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희 아빠는 오늘 학교 간 아이들 이야기 속에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느끼셨는지. 네, 제가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많이 큰 교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성도 새롭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유치원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가지고 와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오히려 또 부모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더더욱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원조 아빠가 말했듯이 사실 부모가 아이를 신뢰하고 그 가정 안에서의 튼튼한 그 관계 이것이 기초가 될 것 같고 또 부모님 말씀 속에서도 역시 세계 평화의 기초가 가정이다. 세계 평화의 권식이 또 가정이다 라는 얘기가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도 가정 안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그 연장선에서 세계 평화라고 그러면 오바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 아빠는 어떠셨습니까? 인생은 천국생활의 훈련장이고 학교는 사회생활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것은 트레이닝 차원에서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성진리체로서 태어난 가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아이가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더욱더 학교 생활이 다채롭고 즐거운 기억들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제 큰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앞두고 있고 어쩌면 이제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또 한번 고민해 보게 됐고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저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 맞게끔 아빠로서 역할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정 아빠 두 번째 시간까지 나오셔서 오늘 주제도 소개해 주시고 굉장한 활약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의뢰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이 아빠의 탄생에 나와가지고 사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 저도 얘기할 부분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저도 앞으로의 닥쳐올 미래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빠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고정을 욕심내시는 발언이신가요? 저 7회, 8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면 바로 내려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그 대학가필에 참가 신청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번 회로 좀 마무리해 보는 거 어떻게? 그럴까요? 벌써 끝나나요? 저 더 할 얘기 많은데. 네, 아빠들의 육아 토크쇼 아빠의 탄생은 식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아래 쭉 나갑니다. 주소를 통해서 대화가 필요해 코너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함께 해주신 우리 풍부한 식구님들의 사연과 더 많은 사연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첫사랑 아빠는 나의 큰 우주 아빠는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통일가 식구들을 위한 리얼 육아 상담 코너 대화가 필요해. 상당
그 순간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이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빠들의 수다 6번째, 아이 학교 가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나도 거기까지인 줄 알고 했는데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이해돼.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해돼. 그거 얘기 안 했어. 그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까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를 계속 쳐다보니까 이거 내가 더 해야 되나?